제가 환자분들 검진을 할 때나 아니면 지인들이랑 얘기를 할 때 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나 아빠 닮아서 치아가 너무 약해. 나 엄마 닮아서 치아가 진짜 약해. 유전 때문에 치아가 약하다는 말 진짜일까요? 치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이가 약하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충치가 잘 생긴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잇몸이 약한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아 건강은 유전 때문일까라는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좀 있어요. 충치 부분에 있어서 먼저 연구 결과를 보면, 호주 멜버른의 의대 연구진들이 쌍둥이 250쌍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임신 24주, 36주, 생후 18개월까지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속 추적 관찰하고 이후 6살이 된 쌍둥이들을 치과 검진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는 충치의 개수에 대해서 쌍둥이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연구진들은 이를 치아가 썩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485쌍의 쌍둥이들의 치아에 있는 치태로부터 구강 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연구도 있는데요. 쌍둥이들의 구강 미생물의 유사성은 있으나 유사성이 있는 세균들은 충치에 발생하는 별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충치를 발생시키는 세균으로 지목되는 뮤탄스균은 유전적 발생보다는 설탕의 섭취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충치가 생기는 것은 결국 유전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모님이 충치가 많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충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후천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충치에 취약한 치아의 형태는 있어요. 치아의 골짜기가 워낙 깊게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충치가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치아의 바깥쪽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범랑질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치아보다 좀 얇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아가 전반적으로 좀 누런 편이시기도 하고 안쪽에 있는 상아질이 좀 비쳐 보이기 때문에 또 치아가 좀 덜 단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충치에 좀 취약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입안에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병적인 요인으로 범랑질 저연성증의 치아가 있는 경우에 선천적으로 치아를 둘러싸는 범랑질이 거의 없다시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치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좀 유전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바로 치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교정이랑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부정교합은 유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한 분들은 부모님도 좀 삐뚤삐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무턱이나 죽어턱 같은 골격적인 부정교합은 유전적인 영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치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치아가 삐뚤삐뚤할수록 충치가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잇몸 질환이 생길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치아가 서로 들쭉날쭉 겹쳐 있으면서 제대로 양치질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식물과 치태가 그대로 남아있기가 쉽고 충치와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는 간접적으로 충치와 잇몸 질환이 더 쉽게 생길 수 있겠죠. 제가 방금 충치와 더불어서 잇몸 질환까지 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잇몸 질환에 관한 쌍둥이의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38%에서 82% 사이에 잇몸 질환에 있어서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같이 생활하는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는데, 쭉 지켜본 결과 8% 정도는 잇몸 질환으로 치아를 다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반면에 11% 정도는 전혀 치아를 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먹고 생활하고 치과 치료는 받기 힘든 그런 같은 환경에서도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충치와 다르게 치주 질환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구강 관리를 깨끗하게 하느냐, 얼마나 치과를 더 자주 방문하면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좌우가 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가 안 좋아서 충치가 잘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일 확률이 좀 높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한 가정에서 식사를 같이 해오면서 식습관이 비슷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 가족들이 충치가 많은 편이라면 충치 유발 지수가 높은 식사와 또 간식을 또 자주 섭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양치 습관이 좀 비슷할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양치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하는 방법이 좀 적절하지 못하다면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양치 습관을 형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또 제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양치를 하고 나면 제가 꼭 점검을 하고
하고 다시 깨끗이 닦아주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웬만큼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충 양치를 시키거나 한두 번은 넘어간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의 양치 습관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자녀들의 양치 습관도 안 좋을 확률이 높고 또 결국 성인이 돼서까지 그 습관이 좀 굳어지게 되겠죠. 음식물 찌꺼기나 당분이 치아에 없다면 충치가 생기지 않고요. 또 치태가 없다면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치석이 쌓이지 않는다면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치아가 남들보다 약간 약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식습관,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간식을 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간식은 보통은 과자겠죠. 과자 아니면 뭐 디저트류, 빵 종류가 또 많이 있겠고, 그 중에서도 최악은 제가 과자편에서 영상도 찍었지만 초코가 들어있는 거나 젤리류나 그런 것들은 입 안에 오래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시는 거, 결국에는 간식을 조금 줄이는 게 아예 안 드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는 또 어려우니까 간식을 드시되 조금 줄여주시고, 그 중에서도 입 안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은 조금 피해 주시고 깔끔한 좀 간식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간식을 드셨다고 하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말 양치를 꼼꼼히 하셔야겠죠. 결국에 그게 오랫동안 남으면 치태가 되고 결국엔 또 치석이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바로바로 닦아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바로 닦지 못한다고 한다면 간식 드시고 나서 꼭 물로 잘 헹궈내 주세요. 바로바로 헹궈서 입안에 그 덩어리들이 좀 씻겨 나갈 수 있게, 양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바로 최대한 빨리 양치를 해주시는 게 정말로 올바른 양치 습관이 되겠습니다. 간식을 먹고 양치를 안 하면 빵이나 과자 같은 게 치아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치아가 잘 썩을 수 있는 간식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탄산음료, 정말로 치아에 안 좋은 거 아시죠? 웬만하면 좀 줄여주시고, 만약에 콜라를 좋아하신다면 콜라보다는 탄산수로 좀 바꿔보시고, 또 탄산수를 좋아하신다면 조금씩 그냥 일반 물로 좀 바꿔보시고, 그렇게 좀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유전을 이기시고 저랑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전을 탓하지 마시고요. 또 건강한 식습관,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지시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치과 검진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은 지금부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통령 홍성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